everyone, welcome back to my English class. 오케이, 여러분의 마무리 구원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자, 영어의 매력 마성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Magic English Grammar 마법의 영문법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조동사를 부르는 마법 주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조동사라는 거 예를 든다면 뭐 can, 뭐 말 수 있다, may, 할지도 모른다, must, 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런 조동사도 당근 다르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자 조동사로 드립니다. 이번 강의의 특징은요. 여러분 모르셨죠? 이것까지도 조동사입니다. 라고 부제를 붙여보면 어떨까요? 자, 다양한 조동사 지금부터 공부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마법의 영문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봅시다. 조동사. 우선 조동사라는 게 뭐냐? auxiliary라고 있는데요. auxiliary. 보조의, 뭐 부의, 뭐 추가의,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죠. 77페이지 내용 보시면요. 동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 그죠? 동사에게, 메인 동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help 동사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I do can it and I do will it. 이런 문장 봤어? 못 봤죠? 완전 이상하죠. 그렇죠? 자, 조동사가 얘가 조동사고요. 그 다음에 will 얘가 조동사로 알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특징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런 조동사의 특징은 자,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요. 선생님 유일하게 쓸 줄 아는 한자입니다. 도와줄 조자. 조동사를 쓰고 이어서 동사 원형이 온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를 먼저 쓰고 그리고 이어서 동사 원형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잡아 주시고요. 됐나요? 자, 동사 원형 선생님이 이렇게 R로 줄여서 쓰는데요. 뿌리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뿌리가 roo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동사의 변형된 형태 말고 원래의 모양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좀 친절하게 써드릴게요. 동사, 원형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예쁜 글, 예쁜 여러분 형광색 이거 뭐죠? 분필 체크로 써드릴게요. 조동사는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조동사는요. 자, 인칭 시제 반영을 잘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주어가 she예요. 그래서 she cans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해봅시다. She cans play. 그녀는 연주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아무리 주어가 3인칭의 단수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cans라는 말 없죠. must라는 말 없습니다. may라는 말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칭 반영을 안 한다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는데 어차피 시제 반영은 하는 거 아닌가요? can의 과거형이 could도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can의 과거형이 could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could you help me? 라고 하는 건 과거에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과거의 뜻의 could you help me?가 아니고요. 공손한 존칭의 표현입니다. could you help me? 도와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경우는 아니고요. 존칭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크게 넓게 봐서 인칭과 시제 반영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케이? You got it?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인칭 시제 반영을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는 기억해 줄 거지, 얘들아? 오케이, please remember.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러면 얘 보세요. do can이 웬 말이냐? do will이 웬 말이냐? can이 앞으로 가야 되죠? 위치 바뀌었습니다. do will. 위치 바뀌었죠. 자, 그리고 밑에 거 보세요. I can it and I will it. 뭐야? 조동사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무슨 동사? help 동사. 자, 그런데 너 혼자 can, will. 뭘 할 수 있고 뭘 할 건데 모르잖아요. 어떤 동사의 뜻을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조동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swim, 수영하다. can swim, 수영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swim으로는 확실한 뜻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can swim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자, 제대로 된 표현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I can do it. I can do it.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and I will do it. 그리고 나는 그것을 할 것이다. 됐죠? 자, 얘 또 yes, I can do로 고쳐주시고요. I will did가 아니라 I will do it.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라는 건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help 동사다. 오케이? 자, 도와주면서 문장을 어떻게 한다? 문장을 아름답게 한다. 자, 문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자,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동사 원형입니다. 아시겠죠?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동사 원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Keep in your mind.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그리고 조동사는 일반적으로는 시제와 인칭을 반영하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둡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조동사 정리를 살짝 했습니다. 자, 조동사 이미지로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그림 보이세요? 77페이지. 웬 간호사랑 의사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의사가 지금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요. 조동사, 그러니까 간호사가 도움이 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보면 의사가 환자 진료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있죠. 그쵸? 어디 아프세요? 뭐 물어보면서 수술하고 뭐 이런 대부분의 작업들을 의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일을 좀 더 쉽고 편안하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간호사가 필요로 하죠. 그래서 이 간호사를 조동사로 그리고 이 의사를 동사 원형 정도로 그리고 환자가 목적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선생님 생각에는요. 간호사도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간호사가 진료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간호사가 이렇게 연차수가 많이 되면 연방법에 따라서 거의 의사와 비슷한 진료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반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에 대해서는 자, 선입견은 갖지 마시고요. 조동사가 동사 원형을 도와서 그 역할을 분명히 한다. 오케이? 됐나요? 자, 조동사 뒤에 있는 의사가 옷을 깔끔하게 입듯이 동사는 항상 깔끔하게 원형의 형태여야 된다. 어때요? 느낌 오십니까? 자, 그래서 조동사는 분명히 동사를 꾸며주기 위한 역할이다. 자, 예문 봅니다. A nurse must help a doctor. Nurse, 간호사는 must, 뭐뭐 해야만 합니다. help, 도와야만 합니다. 누구를? 의사를 도와야만 합니다. 자, 예문도 관련된 예문인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must가 조동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동사 원형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must help, 돕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좀 더 강력하게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must help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어때요? 느낌 참 다들 선하게 생겼죠. 얼굴 표정들 보세요. 선하게 생겼네요. 자, 페이지 77페이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여러분들 조동사의 느낌이세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조동사인데 여기서부터가 어떤 책에도 다뤄지지 않는 특별한 조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우리 교재로 보신다면요. 78페이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78페이지에 여러분들 비동사에 대해서 일반 동사로 쓰인 경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로 썼다는 거죠. 일반 동사가 아니라 교재는 일반 동사로 나왔지만 일반적인 동사. 우리 비동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 그쵸?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 이다나 있다의 뜻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실제 그렇게 쓰이는 걸 여러분들 비동사의 일반적인 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자, 첫 번째 예문 한번 보자. We are to meet at 12. 우리는 12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다. 비동사죠. 우리는 이다. 12시에 만나기로 했다. 이거는 조금만 더 어렵게 보면 B2 용법이라고 해가지고요. B2 용법, 투부정사의 형용사절 용법이 있어요. 예, 의, 가, 운, 의, 예정, 운명, 가능, 운명, 의도 이런 건데 자, 어찌되었던 뭐뭐 하기로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We are to. 그래서
원래의 뜻에 충실한 경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We must be an honest, he must be an honest servant. 정직한 하인임에 틀림없다. 이다라는 말을 must가 꾸며주면서 이다라는 말로 쓰였고요. 이어서 This book is useful for student. 자, 이 책은 이다, 어떻다, 학생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이다 라는 뜻이고요. Be yourself. 너 스스로가 되다, 이다. 결국은 야, 좀 정신 차려. 분수에 맞게 좀 살아. Be yourself. 너 스스로가 돼. 라는 말로요. 자, 여기 있는 예문들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기존에 알고 계시던 이다, 있다, 되다. 이런 뜻에 100% 충실한 놈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비동사의 역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MRS는 비동사다. 비동사는 이다나 있다다. 그런데 비동사가 의미를 가진 게 아니라 전혀 아니라 남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존재할 때도 있어요. 야, 비동사가 남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있어? 누구를 돕기 위해서 있단 말이야? 신기하죠?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예문 준비했습니다. 자, 조동사로 쓰인 경우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서 있는 중이죠. 선생님 지금 말하는 중이고요. 말하면서 침도 튀고 있는 중입니다. 부끄러워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be plus ing라고 표현합니다. 자, be plus ing. 자, 여기서 선생님 써보도록 할게요. 비동사에다가 ing를 더한다. 오케이? 자, 수동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be plus pp, ed라고 선생님 표현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실제 의미는 누가 담고 있냐면 실제 의미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게 바로 본동사예요. 얘가 바로 본동사고요. 자, 이 비동사는 결국은 얘가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얘가 수동태라는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날 와서 온 장치예요, 장치. 이 친구가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죠? 이 비동사가 바로 자, 유일한 한자 조동사인 셈인 거죠. 이 비동사가 이다나 되다는 뜻을 가진 게 아니라 얘가 동사의 뜻을 갖고 얘는 단순히 장치만을 위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죠. 신기하죠.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he was watching TV when her husband came home. 남편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TV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뭐 하고 있었다고요? TV 보고 있었다고요. 실제 의미는 watch, TV 보다라는 요 동사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TV를 보다도 아니고 보는 중이었다라고 좀 더 확실하게 말을 하고 싶다 이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자, 봐봐. 여기에 이렇게 비동사와 ing, be plus ing 진행형을 이용해서 이 비동사가 진행형이 된다는 걸, was라는 동사를 진행형을 만들어주고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이다라는 건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얘가 조동사라는 거예요. 몰랐죠, 여러분들? 이 비동사가 조동사라는 거. 자, 이어서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wine is made from grape. 그쵸, 여러분들? 와인, 아시죠? 마시는 술, 그죠? 자, 술은 뭐로 만들어졌다고 합니까? 포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술을 못해서 포도로 만들어졌는지 어쩐지 잘은 모르는데 들어는 봤어요. 자, 봐요. 와인은 뭐다? 포도로 만들어져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와인 입장에서는 난 포도주가 될 테야! 라고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분명하게 수동태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수동태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is made처럼 뭐가 됐다? is made. 수동태인데요. 실제로 make라는 동사, 만들다라는 동사의 변화 형태인 거죠. 이 동사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고 이 비동사는 수동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결국은 뭐다? 비동사가 조동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꼭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비동사가 조동사기도 하다라는 그런 명제가 아니라 결국은 여기 요거 있죠. 요게 실제 의미를 담고 있고
얘가 나온다는 건 이 의미를 좀 더 정확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위 건 진행형, 밑에 건 뭐 수동태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덩어리 시켜서 덩어리화해서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이렇게 끊어줘서 하나의 덩어리로 봐주시기 바래요. 마치 can go, can swim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봐달라기 위해서 힘차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78페이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나요? 자, 비동사가 일반적인 동사로 쓰이는 경우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양팔절로 준비해놨네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거 B2 용법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이다나 있다 같은 뜻을 쓰이는 건 이쪽 편에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진행형 B 플러스 ing 뭐뭐를 당했다. 뭐뭐하는 중이다. 뭐뭐를 당했다. 수동태 B 플러스 PP 같은 경우에 B동사와 B동사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역할의 조동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번에는요. have 동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79페이지에 보시면 표가 준비되어 있죠? 거기에 보이시면 have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 또는 소유의 뜻이나 아니면은 I have a meal, 나는 식사를 하고 있다. 뭘 먹고 있다. 먹는다는 뜻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러한 뜻 말고요. 자, have가 조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 신기하죠? 자, 그럼 표에 있는 예문들 끌어왔으니까요.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 완료 시제에 사용된 have는 조동사이다. 가지다란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을 쓰인다는 거죠. 봅니다. I have finished my homework with my father arrived. 아버지가 도착하시기 전에 나는 homework, 집안일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현재 완료에 해당되는 have plus pp입니다. 그런데 have plus pp 중에서 실제로 가지다란 뜻은 어디 한번 내밀어 보지도 못했고요. 실제로 finish, 끝내다, 오케이? 끝내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실제 의미를 제공하는 거죠. 오케이? finish. 얘가 의미를 제공하는 거고 have 플러스 자, pp. 여기서 이 have는 뭐에 해당된다? 자, 조동사일 뿐이다. 가지다라는 뜻은 절대 갖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이해되십니까? 잘해서 이 have는 없애버려. 자, have는 없애버리면 안 되죠. have에는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동사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확하게 방금 끝냈다, 현재 완료를 해석해 주시면 되죠. 현재 완료 느낌 아시죠? 자,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떤 일이 진행되었고 그것이 끝냈을 때 현재 완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죠? 자, 두 번째 예문 봅니다. Have you written your mother a letter? 엄마에게 편지 썼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여기 있는 written이라는 동사의 원형 write가 실제 문장의 의미를 제공하고요. 자, 결국은 이 have는 아무 의미 없어요. 가지고 있다 이런 뜻 아니고요. 이 write라는 뜻의 동사가 현재 완료로 만들어지기 위한 장치, 도와주는 역할, 조동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have written 조동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부정문 한번 봅니다. 난 우리 할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쵸? 못 봤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사, 여기 보이세요? see 보이시죠? see. 이게 원형이잖아요. 이 원형을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완료 형태를 넣어줬죠. 결국은 have. 얘네는 뜻이 없다라는 거죠. 단순히 정확한 시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조동사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죠. 기존에 가지고 있다. 소유의 개념으로만 have를 알고 계셨다면 여기에서는 정말 장치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바로 조동사고 실제 여러분들은 see, write, finish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셔서 독해를 해주셔야지 느낌 팍팍 사는 정확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have been living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I have been living here for 3 months. 난 3달 동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얘는요. 조금 어려워요. 현재 완료의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의 진행형. 처음 보셨나요? 살짝 도출해 볼까요? 자, have plus pp.
자, be 플러스 ing. 현재 완료죠? 진행형이죠? 더합니다. have 내려오죠? 비동사가 pp를 만납니다. been, have been. 그 다음에 ing.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have been, ing.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됐나요? have been, ing.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실제로 그러면 have랑 be는 장치고요. 실제 의미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live라는 동사, 얘가 실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have been까지는 다 장치라는 거죠.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사는 중이다라는 현재 완료의 진행형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뭐다? 장치라는 거죠. 어때요? 느낌 오세요? 자, 이렇게 have라는 동사가 단순히 가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동사의 느낌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한번 보세요. 79페이지에 보면 또 양팔 저울이 있죠? 얘들아, 아까 거랑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얘들아? 자, 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have 동사는요, 일반 동사로 가지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 가지다라는 뜻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로 쓰였을 때 완료 동사, 아까 have pp 기억나시죠? 거기에서도 역할을 했고요. 뭐 해야만 한다? have to 동사 원형 아시죠? must랑 같은 뜻. 거기에 have도 역시나 조동사로 느낌 살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조동사. 자, have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주동사도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살짝 해드리는데요. 설마 비동사, have 동사, 두 동사까지도 다 조동사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동사로 쓰인 경우와 조동사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I do my best in writing a book. 난 책을 쓰는데 최선을 다하다. 여기서 do는요, 뭐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동사로 쓰인 거예요. 뭐뭇을 하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하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거 한번 보세요. 자, I do not know the composer of this song. 이 노래의 작곡가를 나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not know만으로도 알지 못한다 의미 전달했어요. 하지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앞에 don't, doesn't, didn't. 자, 이렇게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do, does, did는요, 이 부정을 나타낼 때 필요한 장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do는 조동사로 쓰였다라는 말을 저희가 합니다. 아시겠죠? 이것을 조동사로 쓰였다라는 말을 하죠. 자, 아래 문장은 보세요. He did come here. 그는 여기에 왔다는데 이 did는요, 정말로 왔었다에 해당되는 강조해 두예요. 강조해 두 배운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닌 학생들도 있죠. 실제로 왔다라고만 해도 의미는 전달됩니다. 하지만 정말 왔어, 진짜로 왔어, 좀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조동사 did가 함께 합니다. Got it?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나 실제적으로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동사로 봅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자, 선생님 별표. 자, 이 문장 선생님이 우리 애들한테 설명을 해줄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게 도치라는 건데요. 도치라는 것이 여러분들 수능에 2007학년도인가요? 처음으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치가 이제부터 문제로 언급되는구나 하고 그때 많은 이슈와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맛보기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문장 한번 먼저 보세요. I never saw such a things. 난 그딴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I never saw such a things. 난 그런 거 본 적 없어. 자, 여기서요. never라는 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로 절대 보지 않았어 라는 강조의 뜻이잖아요. 강조. 그래서 이 never를 문장의 앞으로 한번 빼볼래? 뺄 수 있죠. 결코 아니거든? 결코 아니거든? 나 그런 거 본 적 없어. 결코를 강조하면서 문장의 앞으로 뺐을 때는 무언가 이렇게 위치를 바꿨을 때는 이런 것들을 도치라고 합니다. 정치에 만든 말이에요. 제대로 놓은 게 아니라 아까 순서를 바꿔서 도치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뺐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죠. 자, 어떻게? never 앞으로 뺐죠. 그러니까
did I see 라는 부분이요. 완전 문장이 뒤죽박죽이 됐죠. 근데 이것도 나름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의문문의 어순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never 빠지면 I saw 라는 말이잖아요. I saw를 의문문 만들면 어떻게 돼요? Did I saw? Did I saw? 이런 식으로 바뀌죠. 자, saw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do나 does가 아니라 did로 잡아주시고 주어 I, 그 다음에 see. Did I see? Did I see? 이렇게 잡혀갈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did I see? 이렇게 잡아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순서가 never did I see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실제 우리의 초점은 여기죠. 이 did라는 동사는 단순하게 never가 앞으로 가는 바람에 띡 하고 나타난 거지 실제로 하다라는 뜻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조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조동사는 건 도와주는 동사다. 자, do가 본동사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는다면 나머지 도치, 강조, 부정문, 의문문까지 여기 나와 있는 do는 다 뭐다? 자, 도와주는 조동사의 개념으로 머릿속에 팍팍팍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느 교재에도 없는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짚어드렸습니다. 원래 역할을 하지 않고 도와준 help라는 동사는요. can, may, must 같은 일반적인 조동사뿐만 아니라 비동사 그리고 do, have 동사까지도 다 조동사의 범위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 어떤 교재에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요. 오케이? 자, 이어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조동사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동사 관련 시험에 나오는 꼭 핵심 포인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 후수 강좌로 마련을 했습니다. 후수 강좌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콕콕콕 집어서 점수로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요. 후수 강좌. 자, 시험 관련 조동사 핵심 포인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중요한 건 개념 먼저 잡으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조동사 강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도 또 조동사 때문에 수고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쌤이 맛있는 과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Guess What 시간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 Guess What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버네이너를 준비했는데요. 자, 바나나. 일명 버네이너, 바나나. 바나나의 우선 특징 한번 보자. 겉의 색깔은 어떻죠? 겉의 색깔은 노란데 안의 색깔은 하얗습니다. 이 특성을 빌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자, 우리 황인족들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자, 일단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백인들의 사상을 안게 되지만 사상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모습은 여전히 우리가 약간은 노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내 거주하는 그렇죠? 서양권에 거주하는 에이지언 아시아인들을 우리는 바나나라고 폄하해서 부릅니다. 폄하 정도가 아니라 좀 되게 낮춰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흑인을 말할 때 black 또는 nigger 이런 말 써서 그들을 좀 이렇게 폄하하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깜둥이 정도 되는 거고요. 일본 사람도 우리가 Japanese 이렇게 말 안 하고 어떻게 말해요? 쪽발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때요? 되게 폄하해서 말하잖아요. 절대 사용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에이전인들을 폄하해서 말할 때 자, 겉은 노랗고 속은 하얀 버네이너의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알려드린다고 해서 바로 응용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들이 이런 말을 내뱉었고 이런 게 신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에 쓰인다면 어디에 무언가를 비유해서 설명한 거구나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자, 그거에 대해서 응수해서 우리도 받아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문화를 알고 그리고 언어를 공부하셔야지만 그 언어가 완전히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싱싱한 문법으로 좀 더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문법으로 여러분 뵙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